상계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죠. 일단은 이제 상계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계 제한. 상계 제한. 일단 상계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상계권 행사는 누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언제 할 수 있는지, 행사의 시기,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 적상은 언제 있어야 되는지. 일단 상계 발생 요건이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257페이지 상계 적상. 회생채권자, 담보권자가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의 채권과 자동채권과 채무자의 채권, 수동채권이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이제 개시 당시의 시점은 개시 당시 존재하여야 하고, 쌍방의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지는 경우여야 한다. 쌍방의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채권은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고, 상계자는 스스로 자기의 기한을 이유 포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다.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일단은 상계 적상은 개시 시점 언제예요? 개시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채무자가 이라고 해보고 채권자 A. 자, 이제 상계 행사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봐야 돼요. 그러면 동종의 채권을 서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계라는 게 동종의 채권을 서로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일방의 의사표시로 채무의 소멸을 시키는 행위란 말이에요. 즉 상계로 인해서는 채권과 채무가 소멸이 되죠. 그렇죠? 소멸이 되는 거예요. 변제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채무도 없어지지만 채권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채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변제 행위를 변제와 같은 채무의 소멸 행위란 말이에요. 상계로 인해서는 상계의 법률 효과는 채무의 소멸. 근데 이제 개시결정 할 때 또는 뭐 보존처분부터 이미 사실 보존처분 시에 첫 번째 보존처분 명령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보존처분일 시점 전에 발생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단 1원이라도 변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보존처분일 전에 발생한 회생채권, 담보권 등은 변제하면 안 된다 해서 채무의 소멸을 못하게 했어요. 그쵸. 변제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개시결정은 마찬가지로 계속 똑같은 개시결정 이후의 법률적인 효과로서 또 채무의 소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되었습니다. 변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근데 상계로 인해 가지고 채무의 소멸이 되니까 상계 행위 자체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입 입장에서는 상계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본인의 채권도 없어지잖아요. 본인이 받을 채권이 1억이 있다. 줄 것도 1억이 있다. 상계를 해버리면은 이것도 없어지지만 채권도 없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안 없어졌다고 상계를 안 했다고 가정하면 둘 다 상계를 안 했을 경우에 본인이 받을 채권 1억은 전부 회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1억, 줘야 될 1억은 회생채권일 테니까 회생채권에 따라서 권리 변경이 가해지는 거죠. 권리 변경이. 그래서 뭐 30%를 변제하고 70%는 출자 전환한다. 또는 뭐 면제한다. 라고 하고 또 30%를 변제하는데 10년 동안에 걸쳐서 변제하는 뭐 이런 계획을 제시했다. 권리 변경이 됐다. 라고 하면은
3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고 7천은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상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채무도 없어졌지만은 채권이 없어졌으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채무의 소멸 금지로 인해서 발생한 효과라는 거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상계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상계 적상 서로 채권과 채무, 요게 이제 자동채권,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게 자동채권, 요게 이제 수동채권. 예, 개시결정 당시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변제기는 언제까지 도래해야 되느냐? 이때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신고기간 만료까지,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된다. 수동채권은요? 수동채권은 당연히 뭐 포기할 수 있는 거니까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자동채권의 변제기. 근데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난다 그러면은 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규정들이 다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그 개별 뭐 대여 약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한이익 상실의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뭐 2회 이상 연체하든 뭐 3회 이상 연체하든 뭐 회생 절차가 개시되든 파산을 선고받든 이랬을 경우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규정들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 자체는 크게 의무는 없을 거다. 따라서 개시결정 당시에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이 존재한다면은 이 채권자는 상계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 언제 할 수 있느냐? 자, 상계 행사의 제한에서 보시면 행사권자. 관리인 측에서 상계는 회생채권은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소멸할 수 없다는 131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 허가가 있는 경우는 아니하다. 법원 허가가 있으면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상계 의사표시는 관리인에 대하여 해야 한다. 상계 의사표시. 채권자는 관리인, 채무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관리인한테 해야 된다.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권, 업무 집행권, 소송 수행권 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 그 기간이라고 하면 행사 시기 보시면은 258페이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회생채권과 담보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는 그 기간 내에, 여기서 그 기간 내에 하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는데, 이때 그 기간이란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까지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라 하면은 신고기간 만료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 기간 만료 시까지, 신고기간 만료 시까지 상계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